어음의 할인, 배서양도, 부도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변해? 무조건 무슨 변해? 무조건 대라고만 또 써는 또 얘네들은 무조건 바드러움이 대변이에요. 대변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져야죠. 어음을 할인했다는 얘기니까 바드러움 대변은 없어지고 차변에 가서 뭐라고. 그 다음에 어음을 배서양도 하다 그러면 배서양도 했으니까 내 바드러움이 밖으로 나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다 뭐에 대한? 바드러움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첫 번째 보관이라는 거 하나를 제외하고, 보관은 내가 어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니까, 그죠? 맞나요? 어음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바드러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얘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추심, 배서양도, 할인, 개서, 부도 모두 다 바드러움이 대변으로 다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음의 할인만 하나 외우시면 되죠. 어음의 할인,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 한다. 그리고 할인은 문제상에서 할인이라고 다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안 외우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이에요, 대손. 대손인데, 대손은 우리가 결산일날 예상하고, 그 다음에 기중에 대손이 발생할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다시 회수해야 하고, 이렇게 그냥 3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게요. 이제 시험 보셔야 되니까 대손을 첫 번째 예상했다. 대손을 예상하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어디로 가요?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 위에 보면 화면 위쪽에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버튼 눌러주시고 필요한 데이터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스페이스바로 다 삭제하시면 되죠. 네. 맞습니까? 네. 그리고 1%인지 2%인지 그 퍼센트 비율만 조절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무조건 여기 가서 해결하면 오케이다.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무조건 대손 예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실제 거래에서 대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대손 발생하면 일반전표 문제에서 나오겠죠, 그죠? 일반전표 문제에서 나오게 되니까 대변에 예를 들어서 뭐 외상매출금이 없어진다, 뭐 외상매출금 없어졌다. 그러면 차변에 가서 1순위 대손 충당금, 1순위 대손 충당금, 2순위 대손 상각비.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럼 이게 끝. 그러니까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충당금으로 해결을 하고, 충당금 잔액이 모자라면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시 회수해야죠. 내가 대손 처리했던 걸 다시 회수하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차변에 돈 들어오고 대변에 무조건 뭐라고 하면 된다?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상각비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회수하면 무조건 뭐라고 한다? 대손 충당금. 아시겠죠? 그 이전에 대손 상각비를 처리했든지 말든지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나 3월 5일 대손 처리하였던 거래를 뭐 예를 들어서 7월 5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기 처리한 날 3월 5일 날의 전표를 다 봤더니 3월 5일 날 전표에는 대손 충당금 100만원, 대손 상각비 100만원, 그래서 외상매출금 200만원이 없어졌어요.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200만원을 모두 7월 5일 날 회수했어요. 그럼 저 차변에 현금 200만원 들어오죠? 그냥 대변에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200 다 대손 충당금? 네, 200만원 전부 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얘를 대손상각비로 굳이 안 잡으셔도 돼요. 왜냐면 결산일날 가서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이 돼버릴 거니까. 우리는 결산일날 대손 설정을 할 때 기존의 내 충당금 잔액을 고려해서 대손 설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뭐 신경 쓰실 게 없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손상각비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은 그냥 대손상각비, 그 다음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대손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지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영업에 나온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메인 매출과 관련된 것만 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매출이 아닌 거래.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팔려고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쓰려고 사용하는 거니까 걔는 우리가 영업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영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주된 영업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를 내가 팔고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미수금이라고 해주시는 거죠. 외상매출금이라는 표현을 못 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대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책에 미수금, 선급금 뭐 두 가지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하나를 더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실기 문제를 푸시는 꿀팁. 예를 들자면 원천징수 먼저 할게요. 원천징수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쵸?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면 뭐라고 해요? 예수금. 그쵸? 원천징수를 당하면 뭐라고 해요?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한다는 얘기는 거래 자체가 우리 회사가 돈을 지급하는 거래예요. 얘는 돈을 수령하는 거래고.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래에서는 선납세금이라고 하시는 거고, 돈을 주는 거래에서는 예수금이라고 하시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원천징수 한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뭐 지급하면서?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세금만 하는 게 아니라 4대 보험료도 원천징수하고 소득세, 그렇죠? 그래서 회계 1급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금이에요. 왜냐면 회계라는 걸 처음 배웠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월급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돈을 우리는 뭐라고 처리한다? 예수금. 제일 많이 실무에서 쓰는 개정 과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거. 원천징수를 당한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받는 거래죠. 그렇죠?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얘가 뭐예요?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거래들. 그렇죠?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래에서 세금을 떼이고 받게 되니까 선납세금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우리가 계약금은 뭐 두 가지로. 계약금 지급하면, 계약금을 받으면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대변에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변에 돈이 나가니까 차변에 우리 뭐라고 해요? 선, 급금. 맞죠? 돈을 받았다. 그러면 대변에 선, 수금. 맞죠? 이해되시나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시험 문제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계약금
지급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상급금. 손수수. 와 있네. 계약금을 잠깐. 계약금을 지급했는데요? 계약금 지급. 때릴 거예요. 지급했잖아요. 때릴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 근데 신축하기로 한 거지 신축이 그런 게 아닌데요? 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저기 회계 시간에 풀 때 네. 네. 신축하기로 했지. 지금 뭐 짓고 있는 실제 중이 들어간 게 아니지 아니 않냐. 진행한 게 아니라서 공사를 이것 때문에 기억이 나는 문제가. 안 그래도 건설 중인 건설 자산 중인 생각했는데 자산. 신축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신축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형 자산의 취득을 위한 계약금은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거래에서 선급금이다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상품 매매 거래할 때 문제가 기억나는 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토지를 매입했다라고 해서 저는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썼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매입을 했었어요. 그 문제가 토지예요? 토지면 선급금이라고 아니, 쓰셔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건물을 짓기로 한 거는 건물을 짓기로 했으면 일단은 처음부터 계약금 들어가죠. 설계도 하려면 또 돈 들어가죠. 이게 건물이 올라가야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부터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 건설 중인 자산인 거죠. 건설 중인 자산. 네, 그래서 계약금에 대한 거 일단은 선급금 기본 하실 수 있으실 거고 미수금도 뭐 처리하는데 어려운 거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미수수익 선급비용은 잘 아시죠 이제? 결산에서 선급선수 미수미지급 이거 이연과 그거 말씀. 네, 이연과 그거 예산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이연과 예산 다시 갈까요? 네, 이연과 예산 안 그래도 다시 해가면 그러면 이연과 예상은 조금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4개의 경우의 수마다 예제를 들어서 다시 다 풀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예제를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가지급금을 일단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지급금은 회계의 문제에 많이 나와요. 회계 문제에. 그래서 회계 문제에 출장을 보냈다. 그쵸? 그래서 출장비를 지급하면 가지급금이다 라고 하는데 가지급금에서는 단어가 계산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보셨나요? 네, 이 대략 얼마다 라는 뜻이에요. 가지급금. 그러면 가지급금은 첫 번째는 우리 그냥 출장비 지급했다? 출장비 지급했다? 그러면 출장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돈 나가고 차변에 가지급금이라 한다. 맞죠?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에 거래처 걸어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출장 갔다 돌아오면 출장비 정산해야 되죠. 그쵸? 맞나요? 정산하게 되는데 정산을 하면 대변에 가지급금이 다 없어지죠. 네. 맞나요? 가지급금 없어지게 되고 차변에 기본적으로는 뭐가 생겨요?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게 생기게 돼요. 그죠? 그런데 출장비 정산할 때 한 가지는 따로 분류해야 돼요. 뭐예요? 네, 접대비. 출장 가서 사용하는 돈 중에 선생님 출장 가서 밥 먹으면 식대니까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복리후생비라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외부에 나가서 쓰는 돈들은 그냥 다 여비교통비로 묶어요. 단지 거기에서 분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접대비는 따로, 왜냐면 거래처 직원 만나서 밥 사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접대비로 따로 빼셔야지 되는 게 맞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 여기교통비 안에 본인이 출장 가서 본인이 먹고 하는 거 다 그냥 포함이잖아요. 여기교통비. 네. 자고 먹고. 네네, 먹고 자고. 네, 교통비로 쓰고. 그리고 저 정산에 가지급금도 거래처 달아야 돼. 당연하죠. 가지급금 무조건 거래처. 가지급금은 무조건 거래처. 아시겠죠? 자, TAT 이제 세무 2급으로 올라가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대표이사 자택에서 사용할
100인치 커브드 TV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풀공. 풀공이죠. 그렇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니까. 회계 처리는요? 네,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이사 개인적인 사용, 개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회사의 돈으로 지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사는 돈이 나가죠. 네. 맞나요? 그러면 차변에 가서 얘는 무조건 받아내야 돼요. 가지급금. 저희가 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거래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장이 어머 우리 집에 모니터가 없네. 하나 가져갈게. 가져갈 수 있죠? 네. 맞나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대변에 뭐가 없어져요? 제품. 제품이 없어져요. 맞죠? 네. 제품이 대변에 나오면 저급할. 네, 적용 8번. 타계정 대체. 차변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 아무튼 대표이사가 사장이 가지고 가면 다 뭐라고 하면 된다? 가지급금. 그러니까 경리는 뭐 해야 된다? 사장님 돈 내고 가져가셔야죠. 이게 정답입니다. 네, 사장님 원가로 드릴게요. 어차피 원가로 나가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여러분이 실무에 나오는 기본적인 거. 그래서 당좌자산에 대한 정리를 여기까지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 점프에 써서 가지급금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메인 매출 점표에도 가지급금이라고 표시해요? 근데 왜 회계랑 네. 세무랑 다르게? 뭐가 달라요? 왜 회계는 네. 그리고 왜 세무는 불공 처리한다 그랬는데 회계는 왜 그렇게 안 해요? 회계도 불공 처리하잖아요. 네. 네. 회계 불공이라고 쓰는 일반 전에 불공이라고 쓰는 날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이 세금 계산서가 있을 때가 불공인 거잖아요. 매입이고 세금. 그래야 메인 매출 점표에 쓰죠. 우리가 여기에서 얘네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쵸? 예.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메인 매출 점표를 끊는다는 의미는 나한테 증빙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증빙에 따라가서 메인 매출 점표를 끊는 거고, 증빙, 부가세랑 관련 없는 거래들은 일반 점표에다 끊는 거고. 맞죠? 그렇습니다. 약 먹어가지고. 네. 약 먹었어. 네. 여기까지 당좌자산 맞춰드리고, 잠시 쉬셨다가 재고자산에 이제 다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